싫어하는 인생 공부 송이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이복입니다. 오늘은 박제3의 울음이 타는 가을강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나눌까 합니다. 이 시의 내용을 한번 낭독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울음이 타는 가을강, 박제3. 마음도 한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가을 햇볕으로나 동무 삼아 따라가면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 나거나 제삿날 큰 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을 보겄네. 저것 봐 저것 봐 내 보담도 내 보담도 그 기쁜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그 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다 와가는 소리 죽은 가을강을 처음 보겄네. 박제3 선생의 시 울음이 타는 가을강,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박제3 선생의 부인이신 김정립 여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사님께서는 유튜브 강의에 이 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의 제목이 울음이 타는 가을강, 조금 독특한 표현입니다. 울음이 타는 가을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노을빛이 비치는 저녁노을이 반사되는 가을강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는 세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연은 사행이고요, 두 번째 연은 이행이고 마지막 세 번째 연은 육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4, 2, 6행으로 된 3년시 이렇게 되겠네요. 마음도 한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라고 했으니 어떻습니까? 비극적인 순애보를 암시하고 있네요. 실현, 비극적인 순애보이거나 실현담, 그래서 사랑에 실패한 이야기라는 뜻이겠습니다. 가을 햇볕으로나 동무 삼아 따라가면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 나거나. 등성이는 산등성이를 말합니다. 가을강이 잘 보이는 장소죠. 등성이는 이렇게 가장 높은 곳이니까 서러운 사랑 이야기의 절정, 러브스토리의 클라이막스, 이런 뜻이겠죠. 고조된 감정, 이것을 등성이에 비유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듣고 쭉 안에 길 따라 걸어가면 등성이에 이르고 그 등성이에서 가을강을, 사실은 가을강과 만나는 바다가 되겠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을 제1연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이야기에 스스로 동화가 되었거든요. 제1연은 친구의 이야기에 동화되는 공감입니다. 친구의 이야기에 공감을 했다. 이때 공감할 때 감자는 감정인데 어떤 감정입니까? 사랑의 실패로 인한 슬픔의 감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제1연의 그 단계라고 할 수 있겠고, 제2연은 아주 짧게 전경을 묘사하고 있네요.
제삿날 큰 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이거는 지금의 정경을 묘사한 게 아닙니다. 과거의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서로 비유하고 있네요. 그 지금은 뭐냐?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강을 보겠네. 하는 것은 보겠네, 볼 수 있겠네 이런 뜻입니다. 이어는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강이니까 친구의 이야기에 동화된 상태 다음의 단계입니다. 친구 이야기에 동화된 것이 공감의 단계라고 한다면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강은 하나의 정경모사, 저녁놀이 가을 강물에 반사되는 정경을 묘사함으로써 시인의 감정을 자연물에 이입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감정이입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제1년은 공감의 단계, 제2년은 감정이입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제3년은 좀 복잡하네요. 행도 6행으로 되어 있네요. 저것 봐. 내보담도. 내는 친구를 말하겠죠. 내는 시인 자신을 말할 겁니다. 보담도는 보다는 이런 뜻인데 요즘 말로 하면 보다는 그 걸리는 용언이 뭘까요? 사라지고일까요? 기쁜일까요? 저는 기쁜이라고 보겠습니다. 내보다 기쁜, 내보다 기쁜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또 그 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는 거라기보다는 속울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속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의 상태입니다. 내용이 뭐냐? 내적 융합의 상태, 감정적 내용의 상태이거든요. 속울음까지 녹아난다, 용해된다, 기쁨도 사라지고 속울음도 녹아나고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도달할 일 하나로 바다에 와닿는 그런 뜻이겠죠. 소리 죽은 가을강. 아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강이라 했는데 소리 죽은 가을강이라고 했네요. 소리는 들리지 않고 이 시각적으로 이렇게 붉게 이렇게 반사되고 있고 빛이 있는 가을강을 처음 보겠네. 이 소리 죽은 가을강, 그 붉은 빛이 왕성한 이미지인데 이것은 붉음은 슬픔을 뜻합니다. 슬픔의 객관적 상감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연, 마지막 연은 제1연 공감의 단계에서 제2연 감정이입의 단계를 지나서 제3년에 이르서는 성화, 정화. 무엇을 정화하고 무엇을 성화합니까? 서러움. 인간이 살아가는데 생기는 이 서러움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고 성화시키고 이렇게 초월하게 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바다에 미치는 소리 죽은 가을강, 노을에 물든 서러움을 순화하고 정화하고 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일상적 삶이나 사람들 사이에 그 사랑과 미움의 감정, 이런 것들은 일상적이라면 이것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애정을 이렇게 초월하는 것은, 정화시키는 것은 초월의 단계거든요. 어땠습니까? 이 이미지를 볼 때 물과 불의 이미지가 아주 두드러져 보입니다. 물은 흐름이고요, 불은 타오름이거든요. 물은 흘러가는 거니까 수평적이요, 불은 위로 타오르니까 수직적입니다. 수평과 수직을 결합한 이미지, 이것이 바로 노을입니다. 물, 불, 노을. 노을은 울음으로 비유하고 있네요. 물 흐름, 불 타오름, 노을 울음, 이렇게 정반합의 단계를 받고 있습니다. 이 노을과 가장 가까운 것이 술입니다. 알코올입니다. 알코올. 술은 특히 도수 높은 술일수록 물과 불의 결합력이 더 강하다. 정류주처럼 화주, 그것을 불화자 화주라고 하는데, 양주나 중국 백주나 이런 도수 높은 술, 이것을 물과 불의 이미지의 혼합적 이미지다, 이렇게 봅니다. 시의 내용이 기쁨과 서러움, 이 융합된 상태로 바다에 이르는 어떤 사랑의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성화하는 과정, 정화하는 과정, 또 그리고 정류주처럼 순화하는 과정,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큰집 이야기 나오고 하니까 이분은 삼천포 분이거든요. 시인 박재삼 선생은. 삼천포는 지금은 사천시에 속합니다. 삼천포니 사천이네 하는 데서 저 바다로 가는 큰 강은 없습니다. 이 시처럼 이렇게 가을강은 없고 냇물은 있습니다. 냇물은 있는데, 근데 삼천포 좀 넓게는 사천에서 보이는 바다가 있는데 그것이 사천만인데 바라보면 꼭 큰 강처럼 보입니다. 반대편은 하동군이고 또 남해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만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그 주변에 이순신 장군 성전지로 또 유명한 노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천만이라고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진주만입니다. 옛날에는 그 진주 끄트머리하고 다였습니다만 지금은 다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다이는 것은 사천시고 그 반대편에 하동군과 남해군이 반반씩 다이는데 이 큰 넓은 만을 지금도 공식적으로는 진주만이라고 하고 현지 사람들은 2층으로 사천만이라고 합니다. 해넘이.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 해돋이는 알아도 해넘이는 몰라요. 해돋이는 해가 떠오르는 것을 말하고 해넘이는 해가 지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그리스 산토리니의 해넘이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 부산 다대포 해넘이를 가장 아름답게 보았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진주에도 진양호 해넘이도 아주 아름답다고 하군요. 아무튼 이게 사천만, 공식적으로는 진주만의 해넘이도 보통이 아니라고 합니다. 박재삼 우рем이 가는 가을강은 진주만 해넘이를 보고 친구의 실현담에 동화된 상태에서 자연물의 감정을 이입한 그러한 내용의 시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 설명 끝났습니다만 하나하나 조금 보충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친구의 사랑 이야기는 친구로부터 전해들은 실현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아주 기막힌 사연이 있으니까 시인은 공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용이 모르죠. 그 친구의 사랑 이야기. 내용이 모르는 상태에서 시가 되는 법입니다. 만약에 내용을 알면 시가 아니죠. 그냥 이야기입니다. 친구에게 들을 때는 이야기가 되고 내가 이야기를 함축한다는 말은 뭡니까? 숨기니까. 내가 이야기를 숨기니까 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시인 박재삼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이니까 벌써 30년 다 돼가는 일입니다. 시인 정진규 선생이 운영하는 현대시학에서 대담을 한 적이 있었고 그것이 잡지에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지금도 기억납니다만 우리 어머니는 일자 무식군인데 일상 무식군 문명자이지만 늘 이런 속담을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거짓말이고 노래는 참말이다. 그게 저한테는 아주 절절히 와닿았어요. 이때 노래라고 하는 것은 시를 두고 이야기하는데 노래는 시정신, 노래정신, 노래정신을 정안시키는 진실한 언어의 정신 이런 것이 반영되어 있다. 시 속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를 보면 진실한 어떤 언어의 정신, 즉 노래 정신 같은 것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프랑스의 유명한 그 철학자고 비평 이론가인 가스통 바술라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물질적 상상력 이론의 대가입니다. 그 사람의 불의 정신 분석에 의하면 불에는 정화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다. 정화하는 불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시체를 화장을 하죠. 지금부터 인도식이나 불교식 장례의식은 화장법입니다. 시체를 화장하는 관습에서 정화하는 어떤 불의 이미지를 찾아볼 수 있겠죠. 육신의 부패, 삶의 해안, 어떤 사랑의 미련 등을 남김없이 태워버린다는 점에서 불은 정화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물론 불에는 가장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는 타오르는 성욕의 이미지입니다. 또 영혼을 상기시키는 존재의 입정 이미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불은 정화하는 이미지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데 물은 불과 서로 다릅니다. 시간의 흐름이랄까요, 재생, 죽음, 모성성
뭐 이런 것들이 물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물과 불이 이렇게 결합되면 혼합 이미지가 되는 거죠. 물과 불이 혼합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술이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는 술이 아니고 노을입니다. 노을은 술의 창조적 변형의 이미지다 보겠네요. 물과 불을 결합하는 표현을 대표적인 게 있다 하면 뭐 불타는 불의 물방울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물과 불의 혼합 이미지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하겠네요. 바술라르는 타는 물, 불타는 물 이것을 알코올로 보고 이런 것을 용어로 호프만 컴플렉스다 이런 말을 하다 썼습니다. 호프만은 누구냐? 가스통 바술라르 이전의 사람으로서 소설가이고 작곡가이었습니다. 독일 사람으로서요. 에른스트 호프만 소설가이면서 작곡가인 이 사람은 아주 애주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애주가였기 때문에 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마 가스통 바술라르는 물과 불의 이미지를 호프만 컴플렉스라는 말을 하다 쓴 것 같습니다. 이 시도 대표적인 우리나라 시 중에서 호프만 컴플렉스로 이루어진 시다. 주요한의 불놀이 이후에 주요한 또 불놀이도 물과 불의 결합이거든요. 그 진주에서 10월달에 하는 유동 축제도 그랬어요. 물과 불의 결합입니다. 유동 축제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호프만 컴플렉스에 의하면 뭐 축제, 축홍가, 뭐 화주, 정여주 이런 이미지들이 물과 불의 혼합된 이미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삶의 새로움을 이렇게 불러서 태움으로써 정화하고 초월하고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미지다. 일종의 박대삼의 우름이 타는 가을강은 호프만 컴플렉스의 시적 구현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불을 정화하는 것 이것은 도수 높은 정료주 옛날에는 술은 중세 때는 약용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불을 정화함으로써 도수 높은 정료주의 그 주정을 빼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물과 불의 혼합 이미지의 결과로서의 술, 여기에서는 술이 아니라 그 창조적 변형의 하나로서의 노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리얼로 끝나네요. 물, 불, 술, 노을 이런 식으로요. 1년은 공감의 단계, 2년은 감정이입의 단계, 3년은 혼합된 이미지의 단계, 그러니까 호프만 컴플렉스의 시적 구현의 단계 이렇게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듯 합니다. 잘 들어보셨습니까?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울음이 타는 가을강 박제3 마음도 한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가을 햇볕으로나 동무 삼아 따라가면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 나거나 제삿날 큰 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을 보겠네. 저것 봐 내 보담도 그 기쁜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그 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다 와가는 소리 죽은 가을강을 처음 보겄네.